우리가 무심코 김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탁 위에서 가장 손쉽게 바다의 신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김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우리 민족 고유의 해산물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 만큼 영양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김은 바다에서 나는 채소로 마그네슘,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또 김에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이라는 성분은 피를 맑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줌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압과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놀라운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하며 칼로리까지 낮은 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김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김 100g당 단백질이 무려 36%가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는 100g당 단백질이 26%이기 때문에 김은 단백질 비율이 소고기보다 높은 식품이랍니다. 계란과 비교해보면 김 5장에는 계란 1알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김 1장에는 계란 2개 분량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좋은 웰빙 식품이 바로 김인데요. 이렇게 보약보다 좋고 누구나 즐겨 먹는 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며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에 대해서, 세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며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김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김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김을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양분이 풍부한 김을 생으로 드시면 김이 가지고 있는 이로운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김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구우면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행히 김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강해서 구워도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김을 구우면 초록빛이 나는데요. 피코시아닌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고혈압과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구운 김은 입냄새를 제거해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피코시아닌 성분이 구취의 원인이 되는 성분을 분해하여 입냄새를 제거해주고 구운 김을 씹으며 침샘이 자극되어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까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앞으로 혈관 건강과 구강 건강을 위해서 김을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이 당뇨인에게 인삼이나 홍삼보다 훨씬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 파래 등 해조류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해조류의 풍부한 푸코산틴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푸코산틴은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비만, 항산화, 항노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 센터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해조류를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2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 카로틴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해조류의 왕인 미역의 경우 식이섬유가 100g당 90.4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 혈당 변동성을 크지 않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하루에 김 2-3장만 먹는 게 좋습니다. 요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당뇨 환자는 하루에 재래김 2-3장을 먹거나 몇 끼니 미역국을 먹는 정도로 해조류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 해조류에는 섬유질이 많은 만큼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잘게 잘라 먹거나 꼭꼭 많이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토리묵인데요.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맛있게 무친 도토리묵에 김을 뿌려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요. 그런데 김과 도토리묵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도토리묵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 성분은 몸속 콜레스테롤 농도를 줄이고 체중 감량을 돕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닌 성분이 김의 풍부한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되는데요.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철분 부족 현상이 악화되면서 빈혈과 갱년기를 유발하여 여성분들은 자궁 노화를 앞당길 위험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혈 증상이 있거나 철분 섭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 빈혈이 악화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을 위해 김을 드셨지만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토리묵의 철분과 영양이 풍부한 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치는 것입니다.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에 김과 함께 조리하며 김의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도토리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김과 함께 드시면 김과 도토리묵이 가진 각각의 효능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과 함께 먹는 최악의 궁합 음식은 기름과 소금입니다. 조미된 김에는 생김보다 염분이 3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도 오래 두고 먹으면 공기와 햇볕에 의해 기름이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생기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칠맛 나는 조미김을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미김을 가정에서 만들 경우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참기름과 카놀라유 기름을 1:1 비율로 섞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다른 기름에는 없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천연 황산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의 산패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기름을 비타민 E가 풍부한 카놀라유와 함께 섞으며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조미김의 짠맛을 추가할 때는 김 자체에도 나트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금 대신 새우가루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른 새우가루는 기름에 섞어서 사용하며 김에 간이 골고루 배어서 감칠맛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게다가 마른 새우에는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새우에 함유된 아스티잔틴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미된 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드시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지방 산화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을 드실 때는 소금을 살짝 털어내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김과 함께 먹으면 김의 영양을 극대화시켜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과 궁합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과 함께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좋은 건 이제 모두 잘 아실 텐데요. 관련 영상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 상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은 뇌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B1, B2, 포비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B1, B2는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은 혈청과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는데요. 포피란이 장 내용물의 점성을 높여 지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어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돕는데요. 이때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의 풍부한 콜린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 합성의 필수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 또한 저하될 수 있는데요. 계란 노른자 한 개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부분 뇌혈관 건강에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과 김은 각각의 영양소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서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주는데요. 김은 비타민C를 보완해주고 계란은 비타민 D를 충족시켜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또한 계란과 김의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과 검버섯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김의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해주니 눈 건강, 효능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따라서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백내장과 녹내장, 안구 건조증 등과 같은 눈질환 예방에도 최고이니 꼭 함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두부는 김과 궁합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김에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A,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우리 몸에 흡수된 칼슘의 90% 이상이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며 뼈의 구성 물질 중 칼슘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 100g에는 412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유의 약 4배, 시금치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몸속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 손상을 막고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두부에 있는 풍부한 단백질은 근감소증 예방과 근육 생성을 촉진하여 뼈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어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속의 요오드와 반응하여 요오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를 김과 함께 먹으면 두부로 인한 손실된 요오드를 김이 보충해 주어 영양면에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늘과 깨인데요. 앞에서 과다한 해조류 섭취로 요오드가 과다하면 갑상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늘의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지질과 결합하며 혈소판에 작용하여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는데요. 참깨에는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세사미놀과 세사민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탄력도도 높여줍니다. 또한 김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펩티드, 미네랄 성분들은 염증과 응고를 억제하여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김의 알긴산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으로 동맥 경화와 뇌졸중 등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미김보다는 마른 김을 살짝 구워서 깨를 듬뿍 넣은 마늘 양념장과 함께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생김보다는 살짝 구운 김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으며, 두 번째로 도토리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김과 함께 드셔야 체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세 번째로 김은 계란이나 두부 그리고 마늘과 깨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은 물론 뼈 건강에도 보약이 되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중년건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